신상 파괴의 미스테리. 진범은 누구인가? (2500년) 전의 미제 사건을 파헤치다. 신들이 살해되던 밤의 이야기. 날이 밝자 아테네 시민들은 자신들의 도시가 밤사이에 낯선 도시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길목마다 서 있던 에르메스 신상, 여행자를 지키고 집을 지키고 도시의 경계를 지키던 신들의 얼굴이 모조리 뭉개어져 있었고 남근은 잘려나갔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아테네 시내에 있던 거의 모든 신상이 단 하룻밤 사이에 똑같은 방식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아테네 역사상 보기 드문 대규모의 해외 원정대가 출항할 예정이었습니다. 목적지는 2000km나 떨어진 머나먼 시칠리아. 그런데 여행자의 수호신이 출정 전날 밤 참혹하게 훼손된 것입니다. 이것은 망나니 젊은이들의 철없는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원정을 막기 위한 정치적 음모였을까요? 또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함정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2500년 전 이 미제 사건의 뚜껑을 다시 열어보려 합니다. 용의자는 4명. 그 중에 진범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도망친 놈이 범인이다. 그럴까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억해야 할 사건 수사의 핵심 질문은 2가지입니다. 누가 범죄로 가장 큰 이익을 얻었는가? 또 누가 이 범죄를 숨기려 하였는가? 이익을 얻은 자가 범인이고 숨기는 자가 그 배후라는 말입니다. 범죄 현장은 진실을 말한다. 고대의 세계에서 에르메스 신상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올림포스 12신의 우두머리였던 제우스 신의 전령이자 여행자들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신전뿐 아니라 가정집의 현관과 거리의 교차로에도 에르메스 신상이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정성을 다해 무사 기원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르메스 신상이 모조리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범행은 도시 전체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거의 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식으로 신상을 훼손했습니다. 최소 수십 명이 구역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저질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발각되면 신성모독죄로 목숨을 잃을 정말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이익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동기는 정치적 동기입니다. 범죄 현장은 말합니다. 첫째, 범죄는 조직적이었다. 둘째, 돈을 노린 범죄가 아니었다. 셋째, 날짜가 너무도 정확했다. 시칠리아 원정 바로 전날 밤이었다. 범행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신들이 이 원정을 저주하고 있다. 범인들은 이 공포가 다음날 아침 미네를 뒤흔들고 원정을 연기하거나 취소시키기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원정을 원했던 사람이 아니라 원정을 막고 싶었던 사람들 속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상 파괴 사건의 미스테리. 알키비아데스를 지목하는 손가락들.
아테네 시민회의는 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의했고 위원회는 신성모독 제보자에게 면책을 약속했습니다. 곧 피토니코스라는 사람이 나타나 젊은 장군 알키비아데스와 그의 친구들이 엘레오시스의 신비의식을 모독했다는 증언을 합니다. 또 한 노예도 프라테온의 집에서 알키비아데스를 포함한 젊은이 9명이 비밀의식을 흉내냈다고 진술합니다. 아테네 시민들에게 알키비아데스는 너무나 그럴듯한 범인이었습니다. 잘생기고 부유하고 용감하고 똑똑했지만 오만하고 충동적이었습니다. 그가 자주 종교를 조롱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이 두 사건, 즉 신비교를 모방한 행위와 신상 파괴 사건을 하나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신비교 의식을 모독한 자라면 신상도 파괴했을 것이다. 이런 식이었지요. 물론 이것은 막연한 짐작이었지만 대중들의 손가락은 모두 알키비아데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알키비아데스는 즉시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를 공격하던 정적들이 오히려 재판을 미루자고 주장합니다. 시민 여러분, 거대한 전쟁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지금 재판으로 우리를 분열시킬 때가 아닙니다. 원정군이 돌아올 때까지 재판을 미뤄야 합니다. 전쟁을 끝내고 돌아와 그때 재판을 해도 늦지 않다. 그때나 지금이나 법은 똑같을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이었지. 시칠리아 원정의 열기에 휩싸인 아테네 시민들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알키비아데스는 무죄를 밝히지 못한 채 의욕만 한가득 등에 업고 시칠리아 원정길에 나섰습니다. 이 중차대한 국가적 범죄를 앞에 두고 유력한 용의자 알키비아데스에 대한 즉각적인 재판을 뒤로 미룬 사람들은 왜 그랬지요? 그 이유의 하나는 다음 장면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6월 하순 아테네는 공포를 잊고 축제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함장들은 사비를 들여서 배를 더 빠르고 아름답게 꾸몄고 병사들은 무기와 방패를 경쟁하듯 장식했습니다. 함선들은 피리오스를 떠나 살라미스만을 보트 경주처럼 내달렸습니다. 신상 파괴 사건으로 출항이 20일 지체되기는 하였지만 투키디데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출항은 전쟁이라기보다 부와 힘의 과시처럼 보였다고 말을 합니다. 나팔이 울리고 기도가 이어지고 신에게 바치는 술잔이 바다에 뿌려졌습니다. 축제날 보트 경주를 하듯이 원정길에 나서는 이 장면에서 신상 파괴 사건으로 인한 두려움은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웠고 시칠리아 원정에 대한 아테네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재판을 뒤로 미룬 두 번째 이유는 다음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칠리아 원정의 핵심 지지자였던 알키비아데스와 그의 사람들은 모두 도시를 떠났습니다. 아테네에 남은 것은 알키비아데스의 정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일 가까이 지지부진하던 조사가 함대가 출항하고 나자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건 수사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은 에르메스 신상 파괴 사건입니다. 그러나 수사의 칼날은 누가 신상을 파괴했느냐,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가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세 명의 증인과 세 개의 진실에 관하여. 첫 번째 증인은 거류 애국인 테오크로스입니다. 그는 메가라로 달아났다가 면책을 약속받고 돌아와 신비의식을 조롱한 11명과 신상을 파괴한 18명의 명단을 조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 파괴범 명단에 알키비아데스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 18명 중 1명은 체포되어 처형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달아납니다. 두 번째 증인 디오클레이디스는 범행 당일 밤
디오니소스 극장 합창석에 약 300명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중에서 달빛에 드러난 42명의 얼굴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신상 파괴 소식을 듣자 그들이 범인이라고 확신했고 몇 사람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여보게, 당장 나와보게. 자네가 한 짓을 비밀로 해주는 대가로 돈을 좀 내셔야겠어. 제발 못 본 것으로 해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그는 얼굴을 알아보았던 42명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시민 대표회의는 제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디오클레데스에게 영웅의 화관을 씌워주고 공공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공익제보자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세 번째 증인은 디오클레데스의 명단으로 체포된 24살의 안도키데스입니다. 그는 면책을 조건으로 실제 범인들을 밝히겠다고 제안합니다. 신상을 파괴한 것이 자신이 속한 정치클럽의 회원들로 그가 내놓은 이름들은 티오클로스의 18명과 일치했습니다. 자, 이제 퍼즐을 한번 맞추어 봅시다. 티오클로스와 안도키데스의 명단은 일치합니다. 그러나 디오클레데스의 명단 42명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조사위원회는 어느 쪽을 믿어야 할까요? 또 어느 쪽을 믿었을까요? 두 사람의 명단은 일치하고 한 사람은 이와 다르다면 일치하는 명단을 믿어야 하겠지요. 네, 그래서 조사위원회도 말씀하신 것처럼 디오클레이데스를 의심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구문 금지 조항을 풀어달라고 미네에 요청했고 미네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후 디오클레이데스는 최초의 자기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자백을 합니다.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였다는 것이지요. 결국 디오클레이데스는 위증죄로 처형되었고 그가 지목한 42명은 모두 풀려났습니다. 이제 살았다. 안도키데스도 온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당초의 면책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민권을 잃고 추방됩니다. 함께 체포되었던 사람들은 모두 석방되었고 그러나 오히려 면책 조건으로 사건 수사에 협조한 안도키데스만 추방이 됩니다. 이것도 무엇인가 미심쩍은 구석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리하여 사건은 신상 파괴자 1명과 허위 제보자 1명의 죽음으로 허망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태산명동 서일필, 요란했던 소문에 비해 지 한 마리 잡고 끝이 난 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우는 강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게 디오클레이데스가 꾸며낸 얘기라면 그가 바보가 아닌 이상 한두 명도 아닌 42명을 왜 한꺼번에 지목했을까요? 예, 날카로운 지적 감사합니다. 이 42명을 서로 대질하면 금세 탄로날 거짓말을 했다?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이시지요? 네, 제 판단으로도 그렇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 그 42명 중 일부가 그 협박에 넘어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보게, 당장 나와보게. 자네가 한 짓을 비밀로 해주는 대가로 돈을 좀 내셔야겠어. 제발 못 본 것으로 해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뭔가 뒤가 구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신상 파괴와 아무 관련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 관련 없다. 거기에 300명이나 있었지 않느냐.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알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또 디오클레이데스가 당초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인데 자, 고문 허가가 나온 뒤에 받아낸 이 자백을 우리는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고문 허가까지 받았던 그들이 고문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조사를 마무리했을까요? 자, 팩트 체크. 디오클레이데스 증언의 진실에 관하여.
디오크로스와 안도키데스의 18명, 그리고 디오클레이데스의 42명. 이 불일치가 바로 디오클레이데스에 대한 의심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이 두 명단이 서로 달랐던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요? 디오클레이데스가 본 42명은 정치 모임 참석자 300명의 일부였고, 테오크로스와 안도키데스가 지목한 18명은 신상 파괴에 실제 가담한 행동대였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회의 참석자와 신상 파괴 행동대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디오니소스 극장에 모인 300명이 신상 파괴를 모의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그들이 신상 파괴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모였을 수도 있지 않은가요? 그런 의문을 가져볼 만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신상 파괴를 모의했다고 볼 명백한 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안도키데스입니다. 그는 디오니소스 극장에 모여있던 300명의 한 사람으로 디오클레이데스의 42명 명단에 포함되어 체포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체포되어 있었던 시민대표회의 의원 2사람이 보석으로 석방됩니다. 그것을 본 그는 자신도 빠져나갈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막 한가운데에 던져놓아도 살아남을 만큼 꾀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면책 특권을 내걸고 신상 파괴에 직접 가담한 18명 행동대원 명단을 조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으로 모아 이 300명이 신상 파괴를 모의한 것은 분명하고, 또 디오클레이데스의 42명 명단 또한 진실이라고 믿기에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실한 공익제보자를 고문까지 하면서 거짓 자백을 받아내고 또 위증죄로 처형까지 했다는 말입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우리는 2400년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가 냉정하게 사건을 재구성해 보아야 합니다. 사건의 재구성. 첫째, 범행 동기입니다. 과연 누구에게 이 신상을 파괴할 가장 강력한 범행 동기가 있었을까요? 알키비아데스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는 시칠리아 원정을 자신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한 인물입니다. 여기가 시칠리아다. 이곳이 바로 우리들의 미래다. 출정 바로 전날 밤 원정에 차질을 줄 것이 분명한 불길한 신성모독 사건을 일으킬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일부 술이 취해서 그랬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신상을 한두 개만 파괴했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아테네 시내에 있는 모든 에르메스 신상을 파괴했다는 것은 술 취해서 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조직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반대로 시칠리아 원정을 가장 간절하게 막고 싶었던 사람은 누구였지요? If we must send an expedition, an overwhelming force, much larger than current plans, we need at least 100 triremes. 바로 대규모 원정대를 보내야 한다는 꼼수 주장까지 펼치며 시칠리아 원정을 막으려고 했던 니키아스 아닙니까? 니키아스는 온갖 방법으로 원정을 막으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출정 전날 밤 아테네 시민들에게 신이 이 원정에 노한 것이다 라는 공포를 심어 원정을 연기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마지막 극단적인 카드. 그것이 바로 에르메스 신상 파괴가 아니었을까요? 물론 역사에 그에 관한 분명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충분히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또 이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예일대의 저명한 그리스 역사학자였던 도널드 테이건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사건에 연루되어 이름이 공표된 사람들 중 니키아스의 두 친동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니키아스 장군의 동생들이 니키아스 모르게 이 중차대한 신성모독을 저질렀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사건의 성격과 그 중대성, 그리고 그 예상되는 파장에 비추어 볼 때 형인 니키아스의 사주가 없었다면, 또는 적어도 암묵적인 승인이 없었다면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범은 누구인가? 기원전 415년 6월 6일 밤의 진실에 관하여. 기원전 415년 6월 6일 늦은 밤, 니키아스의 두 동생과 원정에 반대하는 귀족들, 그리고 안도키데스가 속한 정치클럽의 회원 등 300여 명이 디오니소스 극장에 은밀하게 모였습니다. 이들은 온건한 평화파로 알려진 니키아스의 핵심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출정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니키아스는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좌불안석인 형을 보다 못한 두 동생이 나섰습니다. 모든 회원에게 두 형제는 이 통지문을 보내야 니키아스를 하네. 지지하는 정치클럽 회원들에게 통발문을 돌렸습니다. 그리하여 출정을 하루 앞둔 기원전 415년 6월 6일 모든 사람이 잠든 늦은 밤 디오니소스 극장의 합창단석에 이 300명이 모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시칠리아 원정에 반대하는 니키아스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아테네 민주주의는 극심한 편가르기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참석자 중에는 여러 명의 돈 많은 귀족들과 시민대표회의 의원도 2명이 있었는데 아테네 정치의 편가르기를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도키데스라는 젊은이도 있었고 니키아스의 두 형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디오클레이디스가 목격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무슨 비밀스러운 일을 꾸미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었고 그는 걸음을 멈추고 달빛에 비친 사람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42명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궁금증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밤사이에 시내의 거의 모든 에르메스 신상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 짓인지 직감했습니다. 디오클레이디스는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돈이 그때 마침 궁했는지는 몰라도 자신만이 아는 이 비밀을 믿기로 한 미천을 잡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젯밤에 목격한 몇몇 사람을 찾아가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몇몇 사람은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잡아떼었고, 그러나 몇몇 사람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돈을 마련해 놓을 테니 오후에 다시 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다시 찾아갔을 때 돈을 주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태도를 돌변 딱 잡아떼며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디오클레이디스는 얼굴이 기억나는 사람 42명의 명단을 조사위원회에 고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디오니소스 극장에 모였던 300여 명의 사람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동자 쪽에서 불호령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돈을 주면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딱 잡아떼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리하여 오후에 디오클레이디스가 다시 찾아갔을 때 그들의 태도는 180도로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디오클레이디스가 이들을 고발하게 된 것이고요. 당초 조사위원회는 디오클레이디스를 공익제보자로 극진히 대우하였습니다. 니키아스와 알키비아데스가 이끄는 원정대가 시칠리아로 출항을 하고 난 후부터 태도가 급변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미네로부터 고문을 해도 된다는 승인까지 받아냈습니다. 역사는 디오클레이디스가 얼마나 가혹한 고문을 당했는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네로부터 고문을 해도 좋다는 승인까지 받은 조사위원회가 그를 고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디오클레이디스는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한 학생이 했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렇다면 왜 성실한 공익 제보자를 고문까지 하면서 거짓 자백을 받아내고 또 위증죄로 처형까지 했다는 말입니까? 네, 그것은 이 사건의 배후를 은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역사의 기록은 없지만 범행 동기와 두 동생의 개입으로 미루어 이 사건의 배후는 니키아스임이 분명합니다. 신상 파괴 행동대 18명은 처형되거나 도망쳤습니다. 안도키데스는 추방되었습니다. 이제 그 배후를 밝히는 데 필요한 사람으로 아테네에 남아있는 것은 디오클레이디스와 그가 제보한 신상 파괴 가담자 42명이었습니다. 따라서 디오클레이디스의 입을 막지 않는 한, 그리고 구금 중인 42명을 풀어주지 않는 한 언제 사건의 배후를 밝히는 양심적 내부 고발자가 어디에서 나타나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어떻게 하든 디오클레이디스의 당초 진술을 번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위증죄로 디오클레이디스를 처형해서 그 입을 영원히 틀어막아 버리고 또 구금 중인 42명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세치혀가 호랑이보다 무섭다. 사건의 배후도 밝히지 못한 채 용두사미로 끝난 이 조작 수사를 덮을 거리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이들에게 뜻밖의 호재성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알키비아데스가 엘레우시스 신비의식을 행했다는 제보였습니다. 특히 알키비아데스와 같은 집안 여성의 이 제보는 그 신빙성을 더했고, 이들은 때맞추어 들어온 알키비아데스에 대한 이 제보와 고발을 근거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를 소환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민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서 그때 재판을 해도 늦지 않다는 당초 그들의 주장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패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그들의 안중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편가르기 정치에 함몰된 이들의 눈엔 나라의 미래는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정적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만 보였던 것입니다. 특히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온 나라를 뒤흔든 신상 파악이라는 국가적 범죄는 그 배후도 밝히지 않은 채 애꿎은 공익 제보자를 고문으로 압박하여 진술을 뒤집고 그를 처형까지 하면서 진실을 은폐해서 묻어버리고 사사로이 집안에서 행해진 종교 비해 행위를 들추어내서 이거를 문제 삼아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을 소환하여 궁지로 몰아넣은 한심한 사람들의 그 작태입니다. 특히 이 사건을 조작한 사람들이 바로 신상 파괴의 주범들이라면 그야말로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세치혀가 호랑이 이빨보다 더 무섭다는 옛말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치적 목적을 노린 모함이 끔찍한 결과를 낳는 것을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는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칠리아 원정을 둘러싸고 아테네에서 벌어졌던 이 모함은 모함을 당한 당사자 한 명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아테네 전체에 나아가 그리스 전체의 불운을 몰고 왔습니다. 자신이 배후에서 사주한 신상 파괴 사건의 흑막을 덮으려고 알키비아데스를 모함으로 몰아낸 니키아스. 그가 어떻게 시칠리아 원정에서 그야말로 꼴불견의 참패를 당하고 자신과 아테네 그리고 그리스를 몰락의 길로 몰고 가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